생산적 인류경제도시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이를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대전 경제발전에 가장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재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거 약자를 위하여 저렴한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들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도 대전시와 2023년부터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브리핑은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3년 동안 추진한 사업이 로드맵에 따라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잘 추진되고 있어 언론인 여러분들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사업별로 그동안 추진한 내용과 현재 향후 진행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자연스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목차는 1번 사업 추진 절차부터 6번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이유가 타당성 검토, 지휘 해제 절차, 인허가, 설계 공사 등 착공까지 최소 5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지난한 작업이고요. 준공까지는 8년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투트랙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더 사업 인허가 기한을 당겨서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공사 중 전체 대전시에서는 535만 평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공사 중 1개소, 그 다음에 인허가 중인 5개, 타당성 검토 2개, 기본계획 8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 중에 있는 서구평촌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서구평촌동 1원에 26만 평의 금속기계 등 산업을 유치하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겠고요. 현재는 공정률 98%의 단지 조성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허가 중에 있는 탐립 전민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탐립동 1원에 약 24만 평, 5,4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첨단 부품 소재들을 유치하는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도 11월에 보상을 착수하고 내년 5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허가 중에 있는 오동지구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오동 1원에 25만 평이므로 건설되는 산업단지인데 그림에 보시면은 소구평전 앞서 말씀드렸던 건너편에 비슷한 규모의 산업단지가 건설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27년도 7월에 보상을 착수해서 28년도 1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곡지구 산업단지인데 서구 본곡동 1원에 10만 평 규모로 하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겠고요. 현재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는 내년 6월에 지비를 해제해서 28년도 7월에 보상을 착수하고 29년 1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중에는 하기지구가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유성구 하기동 1원에 7만 평 규모로 전자제품 등의 산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비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금년도 8월에 지비를 해제해서 26년 8월에 보상을 착수하고 내년 말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중에 있는 안산 첨단 국방융합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유성구 안산동 1원에 48만 평, 사업비는 1조 7,788억을 투자하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22년도 11월에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부터에 시작했습니다. 이때 다시 지비 해제 관련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10%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가 참여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협의를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금년도 10월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내년 2월에는 보상을 착수해서 내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당성 검토 중에 있는 나노 반도체과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유성구 교천동 1원에 160만 평 3조 4,585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에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대규모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 금년 8월에 KDAD가 승인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내년도 12월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되면 27년도 7월에 보상을 착수해서 28년도 1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일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정지구 산업단지입니다. 삼정지구 산업단지는 동구 삼정동 1원에 7만 평 규모로 위치하는 산업단지가 되겠고요. 현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예비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면 내년까지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해서 28년도 7월에는 보상을 착수하고 29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 산업단지 추진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공사 중인 3개 사업과 현재 인허가 중에 있는 2개 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중에 있는 대전 갑천 생체호수공원입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는 호수공원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안동 1원에 13만 평 규모의 호수공원을 호수공원과 함께 전망대, 출렁다리, 테마섬 등을 설치하는 그런 호수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원 조성 공사가 93%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5년에 그 호수공원이 사업이 승인됐는데 이후에 민간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민원들이 제기되고 그래서 민간 협력체를 구성을 해서 한 4년 정도 논의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좀 지연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22년도 3월에 착수해서 금년도 준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9월달에 개장식을 할 거고요. 이때 시민들을 초청해서 시민음악회도 함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공사 중에 있는 유성북각 터미널입니다. 이게 대전 시민들의 굉장히 수원 사업인데 드디어 올해 개장을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그동안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민간 공모가 삽입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 포기나 신청자가 없어서 필요로 하다가 2018년에 민간 공모 사업으로 협약을 체결됐는데 민간사에서 자금 조달의 문제로 다시 또 취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민선 8기가 들어선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변화, 교통수단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KTX가 일반화되고 자가용이 보급되면서 지금 버스를 타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남버스 종합터미널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폐업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들과 주택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져서 터미널 상부에 그런 아파트를 복합으로 짓는 걸로 계획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단순 터미널 기능으로만 축소해서 건설했고요. 이건 시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4월에 이런 계획에 따라서 개원 계획이 확정됐고 현재는 공정률 40%의 공정공사가 진행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12월에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사 중에 있는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입니다. 이거는 종전의 명칭은 보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은대는 1965년에 건설돼서 이것이 철거된 시점에는 약 나이가 한 60살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살 정도에 철거를 했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아름답게 목조 형태로 건설되는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코어 전망대, 북카페, AR, VR 체험장 등을 넣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공사에서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중에 있는 도시개발 중에 설량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구 용문동 1원에 약 6만 평을 규모로 건설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종합의료원, 대전의료원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종로주택이 들어가고요. 현재는 지비 해제가 완료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협의 중에 있고요. 금년도 10월에 보상을 착수해서 26년 6월에 단지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고 참고로 여기는 의료원이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저희들이 부대 시설을 도와드리는 걸로 이렇게 시와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다음은 그 인허가 중에 있는 서남부지구 도시개발 사업인데, 요거는 종전의 명칭이 서남부 스포츠타운입니다. 대전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데 드디어 지금 금년도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지구 규모는 약 23만 평이고요. 체육시설, 공동주택, 학교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GB는 이미 개발 제한구역은 해제가 됐고요. 현재는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이행 중에 있어서 금년도 11월에 지상물 철공사를 시작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미 보상은 다 들어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사 중인 것, 인허가 중인 것, 타당성, 기본계획, 조합 설립 절차 중인 것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천 2블럭 분양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936세대로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15개동을 건설하는 분양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3년도 1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12월에 입주되도록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 갑천 4블럭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개요는 전국 최초로 지역 제한형 리츠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츠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요. 통상은 일반적으로 그런 저희 부지가 저희 토지가 저희 겁니다.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도시공사가 운영 방식을 보면 도시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시공사가 제한을 투입해서 건설하고 10년 임대 후에 분양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리츠 사업인 경우에는 리츠사를 설립을 해서 리츠사가 재원을 조달하고 건설하고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리츠사의 구성은 허그, 그러니까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도시공사, 민간이 65대, 15대, 20으로 구성을 해서 구성되는 리츠사가 설립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를 보시면 자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토지비하고 건설 운영비에서 5,660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 투입을 도시공사가 다 투입해서 건설하는 형식이 되겠고요. 리츠 사업은 리츠사에서 저희들이 자본금만 내면 조달해서 건설하게 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보시면 자체 사업을 하게 되면은 5천억 이상을 도시공사가 13년 정도를 매몰 비용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돈이 이제 묶이다 보니까 자금 유동성, 그 다음에 그런 부채 비율에 어떤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희들이 저출생 지방 소멸 대응 차원에서 청년 신혼부부들한테 양질의 주거를 제공하는 걸 목표가 있는데, 지금 자체 사업으로 하면 법상 최대 25%밖에는 청년 신혼부부들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체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도시공사 출자금 약 190억 원만 리츠에다가 자본금으로 투자하면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도시공사는 계략 5천억 이상을 다른 데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두 개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금 등록성이 좋아지는 거고, 또 저희들 국토부와 협의해서 청년 신혼부부한테 저희들 100% 주는 걸로 저희들 협의가 완료해서 청년 신혼부부들한테 약 1000세대를 양질의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951세대를 지금 건설하고요. 현재는 국토부 협의가 다 완료가 됐고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내년도 4월에 리츠 출자가 되면 내년도 5월달에 공사가 착공돼서 약 3년 후면은 청년 신혼부부들한테 양질의 좋은 위치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월평동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인데,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패셔널드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민간 개발을 하는데, 여기서 공공기업은 저희들이 521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일자리 연계형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에 창업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타당성 설계 등을 거쳐서 내년도 10월에 착공할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 기획 수립 중에 있는 반성역 공공주택입니다. 이 반성역 공공주택은 현재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지하로 되어 있는데 지하와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를 도시공사가 시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여기에 공공 복합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복합 개발에 들어가는 그런 용도는 공공주택,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고요. 환승 주차장, 돌봄센터,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을 이용해서 쉽게 어린이를 맡기고 출퇴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복합 개발의 사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사업 기본 구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에는 타당성 기본 설계를 거쳐서 28년도 4월에는 착공돼서 이렇게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사업의 마지막입니다. 조합 설립 절차 중인 신탄진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이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통상 재개발을 할 때는 사업성이 있는 대규모 사업단지는 민간에서 들어와서 다 건설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세대수가 대지 면적이 옆에 보시면 가구수가 44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국토부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지원 기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거를 자격을 얻으면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와 일환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이 신탄진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가구를 486세대로 개발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 결과를 보시면 저희들이 후보지 기본 구상 및 사업성 분석을 했을 때 경제성이 나온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경제성 나온 거를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설명해 줬는데 현재는 이거 관련해서 조합 설립 동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조합 설립 인가, 시행 계획 인가 등을 통해서 28년도 6월에는 재개발이 착수될 것으로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가 설명드렸던 주요 사업들 위주로 5개구에 표시된 그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잘 짜졌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재원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전부터 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금 했다는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시면 산업단지, 도시개발, 도시재생, 주택분양, 모월드 등 대략 한 8조 7천억 정도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투자 계획을 전부 수립을 했는데 밑에 보시면요, 공사가 현재 자본액이 납입 자본금,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을 포함해서 5,205억 원 정도가 저희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5,205억 원에 저희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행안부에서 산업단지는 350%, 그 다음에 일반 기타 사업은 300%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량해서 300%를 보고 그러면 5천억이니까 1조 5천억을 저희들이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걸리냐면 2028년도에 가면은 1조 9천억이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자본금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자금 조달 계획을, 자본금 증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걸쳐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우측에 있는 자본금 출자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말에 5,200억이 금년도 말에 607억, 26년도 말에 1,121억, 그 다음에 28년도 말에 3천억에서 총 1조 620억 원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 굉장히 순조롭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산 프로젝트 민자유치 실패 이후에 휴양시설 등은 제외된 채 케이블카 사업만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금까지 추진사항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덧붙여 5월도 재창조 사업에 3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여기에 케이블카까지 1,500억 원이 더해질 경우에 이 도시공사의 공사체 반응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두 사업에 따른 공사체 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자본 증자잖아요. 증자 이후에도 부채 비율이 무려 2.5배 이상 늘거든요. 부채 상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질문이 여러 개라서 제가 첫 번째 우선 그 보물산 프로젝트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보물산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이제 나중에 시장님께서 10월 정도에 그 공식적으로 발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은 그 내용들을 뺐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월드는 저희가 그 제가 부임한 이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월드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 3학년 수준 이하의 그런 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저희들이 절대로 그 매출액이 올라가거나 이익이 올라가시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제 재창 사업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현재 그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있는데요. 대략 저희도 한 10월 정도에는 그 결과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케이블카도 지금 기본 계획 및 타당성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부에다 타당성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재원 조달 말씀하셨는데 아까 재원 조달 계획에 오월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월드뿐만 아니라 그런 그 케이블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자금을 놓으면 아까 행안부 그런 그 자금 조달 그런 그 지침에 따라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환 계획. 상환요? 예. 240%까지 부채 비율이 되잖아요. 네네. 상환 계획은 어떻게 잡혀요? 그러니까 상환 계획은 지금 뭐 산업단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보면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선량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서남부 스포츠타운, 탐지점인 같은 경우는 그 저희들이 이익이 발생되고 산업단지 이렇게 많이 이익이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택 분양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저희들이 이익을 남겨서 그런 것들을 대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는 통상 분양 첫 해, 그러니까 준공 첫 해에는 약 35에서 40% 정도가 분양이 되고요. 5년 정도에 걸쳐서 분양이 되는 그 순서가 그 KDI 그 통계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그 연동을 투자 계획들을 만든 이유가 그런 것들을 같이 맞춰서 상환 계획을 같이 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시기가 도래하면은 현 90% 수준까지 낮을 수 있습니까? 그 저희가 35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아예 저희들이 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조달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기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만약에 혹시 넘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투자 우선 계획을 좀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비를 받치면서 가야 되지 안 그러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네, ATN 뉴스를 아는 기자입니다. 네네. 월드 관련해서 먼저 볼게요. 네네. 지금 케이블카하고 월드 리뉴얼 관련해서 하면 금액이 말씀하시는 거랑 4,800억 정도 되는데요. 정확히는 그 오월드가 3,100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케이블카가 약 9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4,000억인가요? 네, 4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기업평가원에 지금 그 사채 발행 계획 넣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방 공개평가는 사채 발행 계획이 아니고요. 공사에서 발행 안 그 되는 사업이 타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에서 계획하는 4,000억 사채 발행 관련해서 상한 규모, 그러니까 상한 계획이 있을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5월드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월드를 이제 아까 재창조하는 이유가 그런 이제 그 내방객이 급감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아까 출생률 떨어지는 부분, 그다음 시설이 노후화된 거, 시설이 어린이들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의 방향은 그 10대부터 작년까지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내방객을 늘리는 거고요. 지금 그 5월드에 방문하는 객의 대전시와 외지 비율이 6대4 정도 됩니다. 4가 대전이고요. 6이 외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설을 확대시키면은 이제 외지인들이 많이 올 거고 이제 관광 활성화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상한 명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사채 발행했을 때 네, 그래서 그 상한 말씀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 말씀을- 20년 동안 뭐 갚는다든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많이 유지가 돼서 저희들이 300만 명 정도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평가원에 올린 것도 내방객을 연간 300만 명을 추정을 했는데 좀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년 정도면 다 상환이 완료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이 됩니다. 7년 정도면